하우세마님이 유튜브 동영상 구독을 신청하셨습니다. 네. 이메일이 오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대본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구독 알림이 오길래 라자명 시즌4 갑술일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착착 진행이 오늘이 들으시는 분은 다음 주인데 네. 저희가 바로 저번 주 거 연결해서 하는데 네. 너무 아무 문제 없이 차근차근 진행이 돼서 되게 어색하고 좋고 경자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오늘이 또 경자야. 어제구나. 어제가 2월 4일 저녁부터 경자로 이제 들어왔는데 확실히 다른 느낌이네요. 네. 경자의 기운을 받아서 기회는 가라. 제발 기회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네. 자야. 경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유대한 하백 청경자요. 그렇네요. 또 페미니즘의 그 1세대 소설가인 이경자 선생도 계시고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경자년. 네. 경자년을 외쳐봤고요. 네, 오늘은 갑술일주 사연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술연 주말반 드디어 오픈. 여러분은 묻습니다. 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술연을 통해 정말 치유될 수 있습니까? 철공소는 답합니다. 나와 타인, 나와 자연, 나아가 나와 우주 사이에 늘 흐르고 있는 힘이 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늘 경직되고 긴장하고 뭉쳐있는 이 힘을 해체시키고 이완시키고 서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치유받는 것을 기술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한 당신, 한 주에 한 번씩 모여 나를 해체시키고 서로의 길을 소통하며 치유의 전환점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기술연 주말반 3월 7일 토요일에 개강. 자세한 사항은 철공소.com에서. 강헌의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프리패스 오픈. 기초 심화 특별 편성을 모두 프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골든 티켓. 자세한 내용은 철공소.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지난주 풍문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좀 억지로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사연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갑술일주 사연은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일전에 저희가 갑술일주 여성분 사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닉네임에서 확 느낌이 뭔가 누벨바그 프랑스 영화의 제목 같잖아요. 그러게요. 느낌 있네요. 이걸 불을 어떻게 하지? 마치 예전에 알았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이 분이 저에게 사연을 남겨주시면서 왜 다른 갑술일주 분들이 안 올리시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다고 하셨는데 닉네임 보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님은 양력 73년 6월 7일 오시생 여성분이시고요. 개축년 무오월 갑술일 경호시입니다. 그 결혼 후에 20년 가까이 캐나다에서 주부로 살고 계신데 이제 결혼 전에는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셨던 사회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요. 결혼 생활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해서 자신의 정체성 관련해서 사주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저희가 만세력 대운수 이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좌파 명리학 만세력으로 했을 때는 10대운으로 나오시고 철공소 만세력으로 했을 때 1대운으로 나온다고 고 케이스입니다. 우선 명식상 특징부터 좀 살펴볼까요? 근데 명식은 뭐 어쨌든 오행이 다 있는데 그 인성이 이제 무게합으로 저렇게 좀 묶여 있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연간의 개수가 좀 약간 유력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사주에서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글자죠. 근데 무게합으로 좀 묶여 있는 게 아무래도 좀 키워드가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지에는 이제 화기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데 또 지지도 술토가 오화랑 묶여 있는 것도 또 좀. 그래서 저 축토가 어떻게 작용을 하나.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연간하고 연치가 굉장히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보면 굉장히 극신약한 사주인데 재관이 발달한. 그래서 또 상관, 식재관이 다 발달했네. 식재가 아주 발달한 사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연간 개수 정인이 용신이 되고 이제 경금 편관이 이제 희신으로서 굉장히 유력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가 좀 물론 밑에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무토와 무게합을 해서 좀 묶여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이 경금이 밑에 불바다 위에 올려져 있어서 과연 약한 신금에 도움 뿌리를 내리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용의신 모드가 굉장히 유정한데 유정한 자리에 놓여 있는데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안타깝습니다. 대운이 굉장히 잘 흘러가니까 이 식재관을 잘 써야만이 이게 이 신약한 사람이 식재관을 잘 쓴다는 것은 이게 그만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오래 그러니까 집안보다는 집 바깥에 나가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까지 얘기로는 뭐 결혼 이후에는 이제 주부로 사신다고 좀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운수가 차이가 나는데 자파명량 만세력으로 하면 지금이 임술 대운이고요. 철공소 만세력으로 하면 지금 개해 대운입니다. 일단 흐름은 똑같은데 이제 나이대별로 대운이 다르게 배치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명식의 특징을 살짝 살펴봤고요. 사연을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저도 제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극단을 다 가지기도 하고 7, 8명의 자아가 함께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허술함의 끝과 치밀함의 끝을 다 가졌습니다. 일할 땐 완벽주의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해서 참는 편입니다. 참다 보통은 돌아섭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지난 시간에 갑술일지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온 거죠. 회사에 사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로 준비는 다 해놓아 음흉하다는 말도 가끔 듣습니다. 사람들이 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수없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착하다고 하기도 성격 더럽다고 하기도 합니다. 참 특이하다는 이야기도 참 무난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산다고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막상 저는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원하는 대로 못한다고 느낍니다. 내면의 고독이에요. 이거 참. 사실 이분은 더럽거나 좋아하지도 않고요. 악독하거나 뭐 음흉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말한 부정적인 얘기를 다 걷어내면 딱 갑술일지 특징이 그대로 되는데. 그렇군요. 점집에 가면 혀차는 소리로 여자 팔자로는 그럴만 하죠. 왜냐하면 옛날 기준으로 보면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살아보니 전형적인 신약하고 뿌리 없고 조열한 사주 맞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너무 바쁘고 고단합니다. 체감으로 이미 100살쯤 된 것 같습니다. 말 잘하시네 진짜.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허니쌤이 말씀하셨던 평관 하나 가진 사람 특징 명랑만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반장을 하기도 했지만 만화 가게나 영화 동시 상영을 해서 잡혀오기도 하고 월담하고 롤라장 다니고 상처를 잘 받고 잘 못 잊고 곱씹습니다. 민망함을 잘 타서 얼굴이 잘 빨개지고 기분이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혼자 하는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관계에서는 웬만하면 져주는 편입니다. 연애도 길게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 철없게도 단 하나의 운명적 사랑 이런 걸 꿈꿨더랬습니다. 꿈꾸지 다들. 해서 만나다 내 운명의 짝이 아니다 싶으면 아무래도 우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하고 헤어집니다. 쿨하게 자르셨네요. 상대방이 매우 황당해한 적이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분은 아니시지만 그분은 아니에요. 비슷한 느낌이네요. 지금은 그래도 철들어서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세상에 운명적 사랑 이런 건 없습니다.
잠시 호르몬 이상으로 정신 이상 상태가 온 겁니다. 네, 이게 저번 주에 저희가 좀 잠깐 말씀 나눴는데 약간 되게 부합하는 글을 남겨주셨네요. 각자의 삶을 존중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어느 순간 정신줄 놓고 있으면 타인의 드라마 한가운데 있을 만큼 오지랖이 넓은 것도 고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경계 얘기했잖아요. 경계 넓다. 그런데 넓지만 지켜줘야 돼요. 헌데 타인이 내 영역에 들어오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영역이 바로 나오네요. 영역이라는 단어가. 평소 노래를 흥얼거리는 편으로 조증이다 쉽게 보통은 행복하지만 한 번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한동안 사람 만나기도 싫고 입도 열기 싫어집니다. 그럴 땐 집에서 책이나 영화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멀쩡하게 직장에 나가 일을 하거나 일상을 유지해서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호기심 많고 뭐든 시작하면 쉽게 배우고 재미있어하고 정신없이 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만두는 계기가 생겨 오래 못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이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한 분야에 평생을 바친 대가들을 존경하는데 제 삶은 딱 그 반대입니다. 예전에 기억력이 병적으로 좋았던 것 같은데 최근엔 젊은 시절 과음 때문에 뇌가 녹아선지 인지 기능이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람에 대한 감이 꽤 좋고 꿈도 많이 꿉니다. 술 먹고 수다 떨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저번 주 풍문들이 다 기억이 나는 사연이네요. 신약하신데도 되게 특징들이 잘 나타나시네요. 동물, 자연 좋아합니다. 고전 중에 장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끔 신이시여 진정 제가 한 말입니까? 하는 순간이 있기도 한데 그만큼 말실수로 문제를 일으킨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언행에 신경을 씁니다. 외모는 미는 아니나 다리는 길고 늘씬합니다. 일지편제. 일지편제. 음모론. 왜 음모론이야? 이 작파 명리학의 가장 혁혁한 성과인데. 그 작파 명리학이라고 안 하고 강업 명리학이라고. 한국에 있는 명리학자 중 유일하게 강쌤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과거 이력. 기미 혹은 경신대운. 그러니까 10대운일 때는 기미대운이고 1대운일 때는 이제 경신대운이 된다는 뜻이군요. 학교에 1년 일찍 들어가서 평생 한 살 위 친구들과 지냈습니다. 부적응자. 그때부터 이미 외롭기 시작했나 봅니다. 10대는 기미대운 3년으로 뜨거운 반항기를 보냅니다. 한숨을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15, 16세 병인 정모년에는 학교에서의 이러저러 작은 사건들로 정묘 해봐. 정묘. 나 정모라 그랬어. 그래? 다시 해줘. 15, 16세 병인 정묘년 이게 좀 어렵구나 이게. 병인 정묘년에는 학교에서의 이러저런 작은 사건들로 너무 괴로워서 마음으로는 자살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땐 글도 좀 썼습니다. 19세 신민년 공부는 늘 상위권을 유지. 무난히 대학에 들어갑니다. 경신 혹은 신유대운. 영어학원 새벽반도 거의 3년을 듣고 방학이면 어학연수도 다니며 나름대로 바쁘고 알찬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22 갑술년 졸업 후 새로 시작된 케이블 시장의 연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재미났었고 거의 한 달에 20일 이상 만취 상태로 기간은 핫한 시간을 보냅니다. 좀 잘 노시네요. 그러나 딱 2년 반 만인 25세 정축년 여름 IMF가 터지고 미리 구조조정을 한 영악한 회사의 조치에 바로 잘립니다. 퇴직금으로 2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몇 달 쉬다가 26 무인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취직합니다. 아이들과 시간이 즐거웠으나 몸이 못 버텼고 결국 위장약, 감기약을 번갈아 가며 먹다 1년 만에 그만둡니다. 그러고는 27세 김효년 IT 업계로 진출해보겠다고 컴퓨터 학원에서 웹 제작 과정을 듣다가 그 회사가 영업직을 뽑는다고 하여 거기서 또 1년 일합니다. 나름 영업도 체질이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인생을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28 경진년 심리학과로 확사 편입을 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 28이야. 2년 공부하면서 PD 친구의 일을 받아 다큐 시리즈 2개 정도 번역 작가로 알바도 했습니다. 전공 공부는 재밌었으나 진로를 고민하던 차 어른들 소개로 캐나다에 있는 교포와 펜팔을 시작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연애하여 30 이모년
결혼합니다. 딱 당시에는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유 혹은 임술대운. 캐나다 생활은 낯설었으나 재미있었고 03 개미년의 아들, 04년 갑신년의 아들, 07 정인년의 딸 이렇게 줄줄이 셋 낳았습니다. 출산도 프로젝트처럼 열심히. 건강하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얼른 낳아 키워버리자 하는 생각으로 진지 없이 자랄 테니 애들은 많이 낳아야 서로 의지하며 클 거야. 뭐 이런 생각에 나름 철저한 계획으로 임신 출산했습니다. 정말 프로젝트처럼. 네. 아이들 모두 밝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방임형 엄마입니다.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결혼 생활에 적합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에서 일단 문제가 터지면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울증도 왔고 의사 처방으로 항불안제도 먹었고 상담도 했습니다. 그게 얼추 10년 전이네요. 임술 혹은 계해대운. 현재는 짬짬이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책 읽고 영화 보고 사주 공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민자를 위한 단체나 도서관 같은 걸 한다거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최근 갱년기 초기에 기력쇠퇴, 염증성 질환들이 상시로 생겨 그냥 말려는 화초에 물 주고 태극권이나 하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며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결혼 생활로 철들고 세상 물정 알게 되었지만 감옥 같습니다. 삶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좀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지난주에 갑술 얘기를 할 때 정말 밝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갑술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느끼는 게 이런 공허함이 정말 커요. 왜 그런지를 한번 고민을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삶이 억울하고 서러우면 진짜 힘드실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게다가 타지에서 물론 가족이 있긴 하시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맥락은 비슷하긴 한데요. 쭉 질문을 듣고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제 안타까운 간목은 사목인가요? 한 번 사목은 대운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냥 사목인가요? 간목이 근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생목, 사목의 문제랑은 별개인 거죠? 언제나 하고 싶은 걸 선택하지 않고 해야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내가 누구이고 뭘 원하는지도 잊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늘 터무니없는 꿈만 꾸는 사람인 건지. 10년 대운으로 정인 들어오고 뿌리가 생기면 제 정체성이 분명해질까요? 두 번째, 연주의 축토, 천을 귀인이 안전하게 잘 있는 건지 옆에 오아랑은 잘 지내는 걸까요? 세 번째, 올 경자에 자오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0대에 가끔 술 먹고 실수했던 기억이 딱 연말과 생일쯤이었던 게 기억나서 그런 게 자오충 영향이었나 생각해봤습니다. 설마 앞으로 올 갑자 대운도 문제가 되건 하진 않겠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운인데요. 그 목 중에서 이제 간목이나 을목, 을목은 잘 안 그러는데 꼭 간목을 이제 뭐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계속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가끔 저희도 방송 사연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목이면 파목해서 재료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글쎄 저는 어쨌든 저는 목은 그게 뭐 땔감으로 쓰는데 그 목이 뭐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누구한테는 죽는 건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그 뭐 나를 뭐 태워서 뭐 땔감으로 쓰고 막 기둥으로 깎아서 뭐 기둥으로 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생목 사목 그러니까 목을 생사를 얘기를 할 때 저는 대부분의 목은 그냥 일단 살아있는 걸로 저는 어떻게든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에너지로 이해를 해서 좀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더군다나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게 힘이 있던 없던 개축이라는 저 연도 자체는 어쨌든 일정 부분의 조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꼭 생사를 따진다면 살아있는 나무다 이렇게 사목 아니다. 사목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 자체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일단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나 죽은 나무. 아니 얘기 시작에 나 뭐 죽었네. 아니 누가 나한테 그러면 한 대 패버릴 것 같아요. 쥐라라고 네 새끼가 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목이야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목이면.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굳이 이분이 질문하셨으니까 생목, 사목 문제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생목이다. 네. 사목이란 건 없다. 네. 네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1번 질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자기가 해야만 되는 일을 선택해야만 했다.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신약한데 식제는 발달했고. 그러니까 정신없고 마치 이렇게 자기 주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끌려다니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신약한 사람들은. 신약한 사람이 신강한 사람이 흉내내면 안 되죠. 이번에 문제는 이렇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일을 지속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또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분이 이제 30대 임술대원 저는 1대원이 맞다고 보는데요. 네네. 임술대원에 또 가장 좋을 때 캐나다 가서 캐나다 간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저도 무조건 좋다고. 잘 갔어요. 캐나다 굉장히 장수하실 거예요. 그게 또 갔어요. 이렇게 나중에 아이를 셋 놓고 나니까 자신은 결혼 생활 적합하지 않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애 낳을 때 신나게 계획하다 놨어요. 그걸 자기 잡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프로젝트식으로 계획하고 하셨다고.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뭐 남편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남편이 돈을 잘 벌어주고 안정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 작더라도 자기 일을 잡으면서 이 사커맘이 됐어야 되는데 좀 단순무식 과격하게 자신의 삶을 설계하신 것 같아요. 이때는 정렬이 지나쳐서 저는 그 후유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약하니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이제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그 가뜩이나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캐나다라는 환경이 굉장히 고립된 환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3명을 키우셨으니.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대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뭐 자아가 막 6개 7개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대가도 좋지만 뭐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자기가 그때그때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진 것도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가의 삶이라는 게 꼭 저는 즐거울까 저는 안 돼봐서는 모르겠지만 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길만 가다가 보면 그렇죠. 이제, 물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루두루 이렇게 좀 즐거움을 갖추는 면은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외형적인 이제 편제나 뭐 식상에 대한 것과 자기 정인과 이제 관에 대한 것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건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세적인 것을 저는 따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자기가 처해진 어떤 그런 환경에서. 그럼 이제 이 월시지가 전부 상관이고 또 술토가 오화와 합을 하니까 어쩌면 이분의 아들을 둘을 포함해서 자식을 이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놓은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술대운의 이 술토와 40대 초반에 이 개해대운의 개수가 좋지 않습니다. 이 술토는 당연히 기구신이고 개수용신도 무게 합화돼서 또 이렇게 거의 귀신보다 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중년의 10년이 굉장히 좀 굉장히 난조로 흘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자기가 삶에 지지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은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분에게 아이는 식상은 기구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분이 이 힘들 때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잡이나 아니면 뭔가 추구하는 공부할 거리가 있었으면 공부할 거리가 더 좋겠죠. 오히려 그 힘으로 버텨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방패가 없다 보니 그대로 자기를 이제 직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아까도 말했지만 갑술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방어력이 굉장히 지난주에 말했지만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인데 이분은 너무 빨리 자신을 무장해제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개대운에서 이제 무게합화된 개수의 기운은 떨어지고 해수의 기운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다음이 갑자잖아요, 그죠? 저는 이때가 굉장히 좋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시간을 찾는 때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있으실 때가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데처럼 이분은 재관을 왕성하게 쓰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뭐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고요. 연주의 축토천을 기인은 굉장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해 주셨던. 그 오화랑도 큰 문제 없고요. 이 그나마 이 개축년이 아까도 이제 우리 지선생님 말했지만 이 개축년의 이 두 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에게 너무 조열할 수 있고 감목에 뿌리가 없는 그런 상황을 방어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뭐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도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 멀게 느껴지네. 좀 멀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스로가 이제 땡겨야 됩니다. 땡겨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뭐 비유합니다만 한 병에 그 1,000원도 안 하는 쓰레기 같은 와인이 많지만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와인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황폐한 땅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다. 특히 이제 뭐 부르고뉴의 뭐 이런 그런 뭐 로마네 꽁티밭 같은 경우는 물이 아주 배수가 잘 빠지는 거의 이제 자갈과 막 이런 굉장히 황폐한 땅이에요. 이게 포도나무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 고통, 죽으면 끝이고 그 힘들게 열리는 포도송이의 이제 이른바 응집력이랄까요. 그것이 이제 정말 훌륭한 와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부르고뉴 지방이 유명해서 되게 환경도 좋고 땅도 좋고 다 좋은 줄 알았어요. 또 독일에 이제 리슬링이라는 그런 이제 훌륭한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뭐 리슬링을 굉장히 싸구려 와인 취급하는데 리슬링에도 뭐 아주 대중적인 가격대부터 뭐 몇백만 원씩 하는 아주 그 명가의 와인들인데 그런 와인들은 60도 경사의 절벽에서 자랍니다. 바이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를 따려고 해도 전문적인 락클라이밍의 실력이 없으면 포도 따라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포도나무도 포도나무고 사람도 정말 그런 그 피와 땀을 요구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땡겨서 막 자기가 쓸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역시 쉽게 얻는 거는 쉽게 고마움을 잊고 쉽게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이 축토안에 들어있는 천을긴이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수나 자수, 간목이 축토 이렇게 들어올 때 해자축 앞으로의 이 대운의 흐름에서 이제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 을축 대운이 굉장히 좋아요. 이 을경합금이 돼가지고 한신이 희신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 갑자 을축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약간 타이밍상 약간 빗나갔다 들어온 기인데 거기서 뭐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신의 일을 하나를 잡으시거나 또 뭐 공부할 거리를 만드신다거나. 캐나다 워낙 넓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올 경자년부터 저는 굉장히 일단 지금 이런 기분에서부터 이제 해소되는 풀려나서 좀 굉장히 호전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요. 이 좌우충 이제 이른바 왕자충세, 세자발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이 자수가 큰 힘이 안 될 것 같지만 경자년이거든요. 경금의 그런 어떤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자수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더불어 갑자대운도 걱정이 되신다고.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병자년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면 좀 이제 왕자 중세 스자발에 걸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불꽃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경자년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본인도 지금 뭐 꿈을 좀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했지 뭐 이런 거를 좀 잃어버리신 상태인 것 같은 잊어버리신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난조일 때는요, 지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스트레스 많을 때는 뭐. 스트레스 많을 때는요, 그런 것도 뭐 너무 뻔한 답도 안 돌아옵니다. 저도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요. 제가 한 몇 달 동안은 좀 멘붕이 왔었거든요. 저 선생님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다고. 아니 그 오늘 돌이켜 지나보면 오늘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를 자꾸 제가 해보니까 아 요걸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뭐 도자기도 만드시잖아요. 이거 도자기도 해봤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게 그 매일 가서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만들어 놓으면 또 마르는 거에 따라서 또 굽을 깎거나 뭐 또 이렇게 마르는 속도에 따라서 뭐 그림을 그려야 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재미는 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는 매일 볼 수 있잖아요. 지 선생님 외향으로 보면은 느낌은 도자기 장인 느낌인데. 맞아, 되게 어울리신다. 실제로는 막 드라마 보고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런 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터부시 됐던 것들도 거기서 또 나름 즐거움을 찾다 보면 또 흥미있는 것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월지 정제하고 연상의 개수하고 연지 정제가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강원 선생님 말 맞다나 땡겨온다 이건데 사실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일을 하셔가지고요. 좀 지속적이고 꾸준한 재물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을 계속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월급 같은 재물들을 계속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많지 않더라도 뭐 하루에 5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일을 해서 뭐 한 달에 얼마 받는다. 이게 작은 돈일진 모르겠지만 이분한테는 그런 어떤 지속적이고 꾸준한 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차라리 공부를 하세요. 돈을 벌어야 될 필요가 굳이 없다면 하나를 딱 잡아서 공부하는데 이 공부야말로 최고의 수련입니다. 사실은 평범한 세속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련은 공부거든요. 공부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뭘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 이제 드디어 그 난조에서 이제 해소운의 경자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자동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 혹은 공부가 선명해지게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럼 이럴 때 판단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이밍이죠. 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겠네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타이밍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님에게는 경자년이 어쩌면 좀 축복의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딱 보이집니다. 지금 딱 이 시점에 보내주셔서가 아니라. 근데 뭐 갱년기 초기에 기력 쇠퇴와 염증성 질환 뭐 이런 것도 딱 나네. 염증성 질환도 크게 겪으셨죠. 그런 것들이 뭐 그러니까 몸까지 또 반응을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우울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자 걸리면 우울합니다. 저는요 진짜 이게 저는 딴 말인데 며칠 전에 제 이제 피부가 계속 이렇게 그 아무 마감이 안 돼가지고 성형외과까지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같은 병원에 이제 자료를 다 보잖아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래서 아니 뭐 꼴랑 봉화 지금 뭐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뭘 큰일 나야 되냐. 제가 처음 쓰러질 때 염증 지수가 13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 수치는 0.5입니다. 근데 뭐 저는 근데 그 얘기는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의사는 힘들어하게 말했어요. 13인데 5로 떨어졌네요. 5에서 이제 0.7로 떨어졌네요. 이제 0.5로 들어왔네요. 뭐 이제 저는
그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야? 15면 심정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염증이 몸을 지배해버리는구나. 그 지금 모르시는 사이에 지옥문 한번 두들기 오신 거예요. 또 한 번 이렇게 고비를.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 이제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 첫날 실려 갔을 때 그 병명이 폐혈증적 쇼크.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폐혈증을 심한 거죠.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은 그것도 얼마 없겠냐면 제가 그날 밤에 혼자서 퇴원해 버렸어요. 저녁에. 병원 있는 거 싫다고. 병원 싫다고. 열이 좀 떨어지니까 퇴원했다가 밤집에서 밤 10시에 다시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응원실로 들어가가지고 겁은 많아. 또 겁은 많아 또. 질러놓고 이게 저를 살린 거야 이게. 근데 그때는 그냥 약간의 뭐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강원쌤은 좀 취미로 생사를 넘나드네요. 근데 호를 바꿔야 될까요? 좀 적당한 거 없니? 생사 강원. 생사 기록 강원. 근데 진짜 우울해지거든요. 몇 년에 전화가 이게 되고 떨어지면 기력이 없으면 뭐 뇌도 그렇고 그죠. 전반적으로 진짜 요즘 저도 생각이 안 나서 미치겠어요. 뭐 사람 이름, 사건, 뭐 사자성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유명사들 뭐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처음에 녹음을 댁에서 하자고 녹음 장비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안 되시겠는지 안 되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 좀 살아 계시는구나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우울한 모드로 들어가셨다가 이제 겨우 다시 나오시는 거네요. 난 강원쌤 집에서 녹음해보고 싶은데 병원균이 많을 것 같아요. 각종 염증성 질환의 각질과 막 이게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시기에 지나면 하고 싶은 그런 전세계 잘라. 안 잘라요? 드디어 오늘입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근데 뭐 마무리 욕하세요. 아니야 더 이상 욕하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님이 사연을 지금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어쨌건 지금 또 좋은 기운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잘 좀 두들겨 보시면. 이때를 무력하게 보내시면 큰일 나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자기한테 용의 신의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 쓸 용자다 써야 그걸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쓰지 않으면 이제 이른바 제가 명명한 용신의 배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근데 그 사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 좋은 친구들도 만들고 있고 책이나 영화도 보고 사주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나중에 뭐 화초에 물이나 주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드시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 하지 마시고 뭘 공부해야 될까? 그런 걸 좀 두드려 보시면 좀 자파명리학 캐나다 지부를 내시는 철공소 캐나다 지부. 이거 좀 더 이렇게 약간 뭔가 영어로 해야 돼. 졸라 멋있을 것 같잖아. 게다가 갑자기 좀 한자 막 쓰면 갑자기 동령의 신비. 뭐 정제하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정제? 정제 what? 정제 저희가 늘 한 번쯤 계속 저희가 막 계속 이거에 대해서 뭐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거든요. 도저히 안 돼요. 정말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좀 연이 닿으면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뭐 두드리다 보시면 기력도 좀 돌아오시고 건강도 찾으시고 좋은 공부거리도 생기시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사람이 참 가치관이 다르다 느낀 게 요 대목을 읽을 때 그냥 말년은 화초에 물 주고 태극권이나 하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면 살아야겠다. 이건 너가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살고 싶다.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와, 참 사람마다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사실 분은 아니에요. 화초는 없었지만 그렇게 한
다리 붕대 칭칭 가고 한 달 좀 살아보니까 진짜 인생이 서글프더라. 그래서 갑자기 넷플릭스 이번에 집중적으로 봤는데 정말 싫어졌어요. 그냥 사랑의 부시장 못 봤을 때만 봐. 네, 어쨌건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님 힘내시고요. 네. 네, 멀리서나마 저희도 응원을 보내봅니다. 네. 명리가 하늘의 이치라면 풍수는 땅의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은 무엇이고 집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 속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공간의 인문학. 땅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강헌의 도시 풍수 강좌가 철공소에서 시작됩니다. 철공소.com에서 온라인 강의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 돌고래 신간 출시. 1879년까지 450년간 존속했고 해상무역으로 번성했으나 일본에 강제 병합된 나라. 조선과 특별히 돈독했던 류큐 왕국. 이 역사를 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공연이 꿈이자 반말리와 데이비드 보이가 감탄한 전설적 음악이 있다. 평화의 직선 키나 쇼키치를 만나다. 저희 대본을 두 번째 사연 대본을 받았고요. 두 번째 갑술일주 사연의 주인공은 방구석 여포님입니다. 방구석 여포라는 뜻을 황 작가님께서 찾아보셨다고 하는데요. 밖에서는 매우 소심하고 인터넷 또는 집안에서만 위풍당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방구석 여포님은 양력 92년. 92년. 네. 6월 27일. 저희 딸과 동갑이네. 네. 해시생. 6월 27일 해시생 남성분이시고요. 임신년, 병호월, 갑술일, 을해시입니다. 그 사연에서도 본인을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요. 그 방구석 여포의 뜻을 담아서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현재는 백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서 가족분들과 트러블이 좀 있었고 대체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좀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신 것 같고 질문 주신 게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과 좀 소통하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뭐 창규가 부럽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안 부러운 사람도 있나? 나. 그래 알았어. 약간 멈칫했지 나 지금. 약간 멈칫했어. 그 상처 덜 받았어. 부러운 점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서 일단 그렇고요. 사연 듣기 전에 명식의 특징부터 좀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뭐 모양은 다 같이 거의 비슷하네요. 약간 비슷한 건 아니지만 앞에 위치가 좀 다르긴 한데 또 역시 화가 중간에 굉장히 감목을 아주 강하게 둘러싸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명식은 이제 축토 정제가 있는 것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언뜻 보면 이제 땅이 있어서 술이라는 글자가 잘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게 보이네요. 오술이 명확하게 합의되면서 이 토 기운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옅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제 이 옆에 겁재가 있으니까 저 두 목들이 뿌리내릴 공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술토만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오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간목 옆에 을목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좀 내면의 어떤 갈등, 같은 목끼리 이렇게 반목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죽돌처럼 반대로 을목의 간목이면 아주 좋죠. 아주 좋은 등락개갑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이제 간목을 고통에 빠뜨리는 혹은 막 어지러이 만드는 을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좀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막 창규 같은 게 옆에 막 이렇게 붙으니까 깐죽거리고 창규가 떨어져. 앞에 그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님하고 조금 또 다른 점은 그래도 이 경우에는 횟수가 아주 잘 토간에 있다는 거. 그 횟수가 을목과 간목을 이렇게 생주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이제 다르다고 차이점이 또 있으시고요. 그럼 사연을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무안에 사는 방구석 여포입니다. 저는 찐따,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들,
시험 3개 중에 하나만 패스해. 사시, 행시, 외시. 하지만 저희 3남매는 공부를 못해서 매우 쪽팔려 하셨어요. 엄마, 형, 누나랑 같이 TV 보면서 깔깔대다가도 저녁에 아버지가 오시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차가 마당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제가 적군의 도착을 알립니다. 그럼 누군가 아버지가 나갈 때 본 마지막 채널로 돌리고 TV를 끕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일렬횡대로 서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아버지께 다녀오셨어요 합니다. 그리고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 공부하는 척해요. 약간 군대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29이시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 때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보다도 10년 뒤 세대인데. 아니, 저희 아버님도 안 그러셨는데. 아버님 명식이 갑자기 궁금한데. 네. 초등학교 땐 학원빨인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족밥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고 뒤에 황 작가님이 좀 다르게 또 표현 다시 하신 거긴 원래 표현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고친 표현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중학생이 되니까 족밥이더라고요. 아니 훨씬 맛깔나잖아요.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놀았어야 했는데 부모 말 잘 듣는 착한 척하는 애라 공부하는 척 했습니다. 주로 좋은 대학 가서 여자 만나는 허상 혹은 저를 괴롭혔던 애들 때리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공부는 평범하게 했는데 형 누나가 너무 못했습니다. 아버진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저를, 엄마 형 누나는 다르게 됐습니다. 타고난 월지상관과 아버지의 편애로 엄마 형 누나를 업신여겼습니다. 사실 반에서도 친구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성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놀자는 애도 없었어요. 오로지 공부하는 척 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 가자는 애는 있었대요. 그렇군요. 평일은 집 학교 학원, 주말엔 집 학원 도서관, 대학만 잘 가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잡담, 대화할 줄 모르고 입만 열면 갑분싸입니다. 갑분싸가 뭐예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네. 선생님 오늘 많이 배우시네요. 네.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혼밥, 폭식, 음란물로 풀었고 지금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팔, 다리 얇고 배만 나온 낯이 어두운 거미가 됐습니다. 유리 멘탈, 혼밥하면서 강원쌤 강의 듣는데 남들이랑 같이 어울리러 나가야 된다. 밥 먹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멘탈이 나갔습니다. 제 모습이 한심해서요. 팔랑기, 대체약을 가장한 사기에 많이 당했습니다. 몸이 약해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강약약강,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저를 괴롭히던 애들한테는 찍도 못하고 저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적입니다. 오냐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누나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라 사촌 누나한테 혼났네요. 어릴 때 축농증이 심했습니다. 코가 피와 코딱지로 범벅이 돼서 숨이 안 쉬어져 자다 일어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먹기만 하면 체했습니다. 항상 손가락을 입에 넣어 토해냈습니다. 최소 고학년 전까진 밥 먹기 전에 체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식신이 통근해 그런지 토해도 먹었습니다. 조선소에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했는데 폐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쟁이입니다. 누가 멋있는 행동을 하면 그걸 따라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못하면 자기를 비하합니다. 사용신이 다 있는데도 매우 순웅 복종적입니다. 왜 이럴까요? 극과 극은 통하는 걸까요? 이렇게 살기 싫은데. 과거 이력 3. 정미대운. 초등학교 내내 한 명한테 괴롭힘 당했습니다. 근데 싸워볼 생각은 못한 겁쟁입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했지만 우정이라는 것을 한 번도 실감해 본 적이 없었고 모든 교제는 그저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어서 그 고통을 누그러뜨리려고 열심히 익사를 연기하느라 오히려 기진맥진해지곤 했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의 얼굴이나 그 비슷한 얼굴이라도 길거리에서 보면 움찔하면서 일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불쾌한 전율이 엄습할 지경이어서 남들한테 호감을 살 줄은 알았지만 남을 사랑하는 능력에는 결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얘기네요. 아는 사람을 길에서 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찐따인 저를 무시할 것만 같아서요. 근데 걔들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전 렉 걸려서 어버버 거리다 튑니다.
13 무신대운. 공구 기축년 대인관계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10 경인년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혼내셨어요. 등을 치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화내며 밀치고 독서실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엄마가 저를 무시하네요. 왜? 제가 엄마 목을 졸랐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맞겠죠. 인정하고 사과하는 척했습니다. 안 받으셨죠? 여전히 못 풀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초 신과 함께 1편을 받고 지옥에 가기 싫었던 저는 어머니께 사과드렸습니다. 정말 병신이네요. 물론 무시하셨습니다. 외할머니, 엄마, 누나 3대에 걸쳐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최악의 강약약강입니다. 12 임진년에서 13 계사년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집은 싫었지만 군대는 지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전병이 꿀이라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운전을 심각하게 못했거든요. 공간지각 능력이 딸립니다. 그때 운전조교에게 욕을 먹기 시작해 자대에서 욕바지가 됐습니다. 사교성 없고 운전, 일, 작업 다 못했지만 최악은 경계근무였습니다.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때 부모님 원망을 많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지 않을 수 있던 건 세운의 수가 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동기들 덕분이었을까요? 동기들은 제가 난생 처음 아무렇지 않게 욕할 정도로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전역하고 연락 끊겼습니다. 13년 말 태어나 처음으로 가출했습니다. 전국 일주한다고 뻥치고 거주하던 전남을 떠나 거제 대우조선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을 못해서 3개월만 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23 기후대운. 서울에선 바이럴 마케팅을 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해본 척 네이버 카페에 허위로 글을 썼습니다. 마케팅 쓰레기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글을 못 쓰고 센스가 없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하도 먹어 사장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하니 집으로 가래서 14 감오전 5월 도망치듯 전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피하고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15 을미년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지금껏 사랑은 못 해봤는데 여자친구는 딱 한 번 사귀었습니다. 여자애가 콩깍지가 씌어서 제가 좋대요. 그저 하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1학기 중간에 만나서 여름방학에 헤어졌습니다. 정말 쓰레기네요. 16 병신년 자퇴하겠다는 저에게 사촌 누나가 유럽 여행을 권했습니다. 휴학 후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외국인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저를 저 스스로 많이 비하했습니다. 17 정유년 국문학과로 전과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피성 전과를 했습니다. 18 무술년 말에 시작해서 19 기해년 5월까지 가스 충전소에서 일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일이 쉬웠습니다. 군대에서도 일 못한다고 병장 때까지 욕을 먹은 제가 처음으로 일이 돌아가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덕에 군대에서도 말년까지 긴장을 못 풀었는데 여기서 태어나 처음 긴장이 풀리고 빠져봤습니다. 그해 8월 2011년에 입학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무려 7년 만에 졸업을 하셨네요.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고 뒤에 질문이 3가지 있거든요. 질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사주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첫째, 간목일간이 을목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이런가 싶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가족이 저 빼고 전부 다 경금 신금이라 엄마가 점심때부터 차마 의뢰시에 낳아주셨나 싶기도 합니다. 둘째, 용신인성이 정상이 아닙니다. 연간 임수는 병화에 시지해수는 편지한테 극당하고 있고 게다가 이게 겁재를 생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그럼 재성은 인호 반합돼서 도작이 됐습니다. 아, 나도 여기서 웃고 싶어. 아, 다 웃는 왜 나만 못 웃어? 왜? 그냥 웃어. 도작이네. 좋은 표현이구나. 합리적인 표현이야. 넷째, 청간병화, 간목 합쳐서 인호술 삼합으로 불바다입니다. 근데 옆에 을목은 땔감하고 있고요. 다섯째, 이모 암합화목, 오해 암합화목.
수가 땔감으로 변했습니다. 목사람 아까도 뭐 공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 졸라 공부 잘한 것 같아.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약간. 누구나 너보다 나아. 되게 어려운 말 계속 나와. 네. 힘내. 마지막으로 평관신금 하나 있는데 불바다로 고립됐습니다. 10대 20대 대운에 토금 기운이 들어왔는데 얘들은 화기운을 설기시키고 토가 금을 생해주니까 되게 좋은 대운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용신을 안 써서 벌을 받는 걸까요? 항상 강원쌤이 강의 중에 사람들을 만나라 하셨는데 차마 잘하는 게 없어 동호회는 못 가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네. 물론 돈 벌어 사회에 환원하는 게 편제지만 돈은 없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 그거라도 재성으로 쓰자 싶어서 나가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입 딱 다물고 밥만 처먹고 오네요. 인성, 공부도 안 돼. 비겁, 운동도 못해. 식상, 남들이랑 놀면 갑분싸. 재성, 관계 박살. 관성, 고립. 그냥 사면초가 같아요. 뭘 해야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본인의 사주에 사주에서 대한 전체적인 네, 장점은 전혀 안 보시고 단점만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네, 참 마음이 씁쓸하네요. 사람이 막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고 그러면 그쵸. 두 가지 중에서 긍정적인 면을 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면을 너무 좀 크게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랫동안 것 같아요. 좀 관계가 힘들고 좀 혼자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사연이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어쨌건 지금 노력을 안 하신다면 사연도 안 보내셨을 텐데 뭔가 지금 날개짓을 하고 싶으셔서 저희 쪽에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있으니까 마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두 번째, 강약 약강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어떻게 해야 죽돌림처럼 잘생긴 사람이 될까요? 똑바로 읽으라고. 어떻게 해야 죽돌림처럼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까요? 사람이랑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게 방송의 폐해인데 죽돌림이 그렇게 사람만 소통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저 사실 사람 별로 안 만나요. 되게 내성적이에요. 히키꺼머리인데 집에 목욕이나 하시고. 저 집이라고 회사 빼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사람 진짜 만나고 싫어하는데. 여기 잘리면 선수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아내랑 하루만 만날걸요?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일단 사연 보내시는데 좀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두 분 선생님께서 좀 응답을 해주시죠. 이렇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토 편제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저게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강한 선생님 말씀이 원래 편제가 지도잖아요. 그게 원래 이게 지도 잘 보고 공간감 뛰어난 사람들이 운전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토가 비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비위가 안 좋으신 게 그런 어떤 측면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운이 미토, 무토, 기토, 술토 이렇게 왔잖아요. 대운이. 근데 이분은 천간의 토는 별로 효용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 쪽으로 토가 특히 이제 진토나 축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운들이 좀 멀고 해서 자기가 기반하는 어떤 그런 근거지에 해당하는 재성의 어떤 그 에너지가 좀 너무 약한 게 이 사주의 전체적인 문제를 좀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뭐 재성 토가 용신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기반이 돼서 그 토가 수기운의 윤기를 잘 불러들여야 되는데 토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다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우리 나선이 이렇게 말한 대로 이분은 진짜 자기한테 막 부정적이게 막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앞에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님의 진술 방식과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이분은 기억에 이렇게 인과가 별로 없이 그냥 툭툭툭 이렇게 병질이 돼요. 전혀 다른 사건들이.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상황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 보지 못한 굉장히 주관적 진술이거든요. 아이들이 말할 때 보면 막
맥락이 좀 없잖아요. 뭐 상관으로 이거 얘기했다 저거 했다가 앞에 얘기하고 아무 상관 또 딴 얘기했다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인간이 꼭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길들여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방구석에 보는 같이 너무 오랜 기간을 막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대로 뭐 희귀고물이나 그 좀 고립된 어떤 그런 살다 보니까 자신의 기억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스스로를 좀 비사회적인 요소의 어떤 그런 불우한 그 캐릭터로 이렇게 이제 좀 몰고 가는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운의 흐름을 보자면요, 이분은 금수의 기운이 굉장히 좋게 사실은 앞에 우리 그 아무도 모르는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좋게 전 대운이 흐른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정도 때까지 운은 별로 좋지는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의 운은 대운상으로 사실 큰 문제 없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쨌거나 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 거잖아요. 뭐 그 과정에 뭐 많은 친구들과의 단절이나 이런 거 있었지만 혹은 아버지의 억압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그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토는 아까도 규치산 선생님께서 말씀대로 크게 뭐 문제가 안 될 뿐더러 어떻게 보면은 무토나 술토 같은 경우는 조토기 때문에 그 금희신에 오히려 또 생조를 하는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고 슬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지선세 기토만이 좀 문제가 될 뿐이거든요. 아니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이 생일이 맞나라는 생각도 좀 할 정도로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첫 번째 질문 제 사주를 보면 답이 없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일단. 서두에 이미 그리고 저하고 아까 그 우리 저기 지선 선생 이제 첫 번째 모두에서 했던 것에서 부정적인 것만 정확하게 핀셋처럼 집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술은 워낙 합식 능력이 또 뛰어나시니까 청규랑은 뭐 사뭇 다르죠. 약간 재수 없어서 모르는 말만 썼어.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틀린 말은 거의 없어요. 팩트는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그래서 토와 금을 생해주니까 되게 좋은 대운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라고 그 답도 자기가 다 했어요. 그래서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 제 입장에서는. 그거 사실은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신을 안 써서 벌을 받는 건가요? 네, 그겁니다. 앞서서도 제가 앞에 본 얘기하면서도 그걸 했는데요. 그럼 뭐 어릴 때는 어렸으니까 그러다 치고요. 이분이 지금이 29세잖아요. 지금 이미 한 26, 7세부터는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정적인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될 만한 잡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람들 경쟁하고 공부하고 노력합니까?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도 대학 때부터라도 스펙 쌓고. 근데 지금 뭐 하는지가 안 보여요. 일단 백수라고 하시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우울할 때네요. 저도 29때 백수였는데. 고시원에서 이불을 막 들고 막 누가 계속 도망을 친 거거든요. 이분은 뭐 한번 해보시다가 심지어 전과도 하셨고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국어국문학 하신.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학만 가면 된다라고 유년 시절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해야겠다, 뭐가 돼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대학이 일단 목표였는데 그거 대충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때도 다 사실 그랬지 뭐. 물론 그게 맞죠. 뭐 없이 그냥 대학만 가고 뭐. 더군다나 친구가 없다는 거는 영향을 끼치거나 뭐 길을 제시해줄 멘토도 없다는 것이고 대학 생활도 혼자서 하셨다면 선후배의 관계도 소원하다는 건데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친구 없다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 스스로 신금 그 희신이 고립됐는데 계속 지금 40년 동안 금의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금이 들어올 때 이 신금은 고립된 게 아닙니다. 그건 뭐죠? 관을 써야 되는 거죠. 네네. 관을 써야 됩니다. 관을 쓴다는 게 꼭 공무원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조직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는 것도 관을 쓰는 겁니다. 뭐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장사. 네, 출퇴근하고 주로 이제 단골 위주의 장사를 하는 보따리 장사가 아니라. 굉장히 그 훌륭하게 관을 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관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자기 삶의 객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 책임져야 될 나이고 이제. 그런데 이것을 이분은 이런 것만 있는 거죠. 마치 아까 그 수기 PT가 말한 것처럼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쯤 되니까 뭔가 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전혀 쉽게 말하면 뿌리 없는 선택이죠. 객 같은 주인공이 영혼 없는 선택.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대상화된 겁니다. 자기 삶인데 마치 아바타가 돼서 보면 누구를 남을 묘사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남을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참여 관찰한 느낌. 이게 자신이 지금 자기 삶에서 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뭐 큰 범죄나 사고를 저질러서가 아니고요. 이 상태가 굉장히 힘들다 보고 무엇보다도 지금 좋은 대운이니까 이때 정관은 또 건강을 회복하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는 좀 좋은 선생님한테 상담을 좀 지속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는 게 내가 뭘 진짜 뭐가 잘못되어서 뭘 고치려고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대화할 사람을 먼저 좀 대화가 필요하시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을 이제 객관화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자신을 대상화합니다. 그런데 이걸 객관적으로 자신을 주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뭔가 같이 이렇게 이것을 묻고 대답하고 같이 생각해주고 고민해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사실 좀 이 갑술일주에 그분도 전라북도 사시는 분이었는데 나이도 한 30대 초반 비슷한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뭔가 데자비 같은 물론 다른 분인데 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그분도 그런데 그분은 아마 제 기억에는 정말로 하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뭐가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꾸 쩡뚱한 소리만 하고 자꾸 이제 상담을 하면서 직면하지 않고 자꾸 뭐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막 이렇게 막 거꾸로 나한테 내 삶을 막 물어보고 묻기하는 내가 자기한테 묻기 전에 빨리 굉장히 순진한 얼굴을 하면서 이제 막 마치 구지론팅의 선생님과 제자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시간 낭비할 거냐 내 인생이 뭐가 중요해 니한테 굉장히 따끔하게 이제 계속 자기의 삶을 직면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사실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저는 좀 좋은 결과를 내지를 못해서 솔직히 말하면 좋은 상담가는 아니셨구나. 왜냐하면 일단 너무 떨어져 있고 멀구나. 자주 볼 수가 없고 뭐 몇 달만 하면씩 이렇게 뭐 2달 뭐 이런 말 하면서 얘기해가지고 자꾸 얘기들 끊어지고 이제 이러니까 좋은 길 갔을 좀 안타까운데 언제나 좋은 의사는요 자기 옆에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지금 이제 무안이시니까 갑자기 무안에
맛있는 것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맛있는 거. 뻔해. 무한식당의 안창살과 쌩이. 네. 진짜 상담하다가. 네, 뭐 무한이다 먹고든 하여튼 숨지 마셔야 돼요.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네, 그거 미루고 유예하지 하시면 안 돼요. 평생 유예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과감한 짓이 않으면 이렇게 터질 기운이 들어왔는데 박우석 예포님은 더 이상 뭐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 귀신인 이 토조차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분은 개성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 상대자를 요즘 이때까지 스스로 생성 못했으니까. 정말 그래서 그 비용이 없으시면 그 비용만이라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간을 취하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정확하게 그 자신의 주체성, 주체적인 정체성들을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지금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요. 저는 이분이 굉장한 호운으로 흘러가거든요. 정작 일해야 될 때 이제 경술련 이럴 때 너무 좋거든요. 지금 앞날이 창창하십니다. 29살이신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이 뭔가 스프링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엄청 막 바닥으로 갔다가 한번 튀어오를 때 확 또 인간이 성장하잖아요. 저는 뭐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생각이 나신 거예요? 네? 원래 아니 목이 원래 스프링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분 인생에 당황했어. 지금 당황했어. 저 되게 공감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요. 근데 이분이 인성해놓고 공부도 안 돼 이랬는데 오늘 명락은 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지금 창규는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아이고 뭐 간목일간 이런 건 알았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문학 공부도. 문학 공부. 왜냐면 이거 어차피 그게 이 수인성을 굉장히 잘 쓰는 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명량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명량을 통한 좀 그런 인문학들 있지 않습니까? 동서양 철학사라든지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관련된 뭐 역사학이라든지 인간학들 인류학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책들을 뭐 근처 도서관이나 이런 시간이 있을 때는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공부를 통해서 좀 약간 인문적인 어떤 뼈대들을 충실히 좀 만들면서 명리학을 공부하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솔루션이 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셔. 근데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그 무너줄 사람이 사실은 필요하다 현실 속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좀 전문적인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상담을 권해 주셨고. 그러니까 요즘에 갖고 그냥 정신과 아니더라도 사실 상담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특히 청년들의 그래서 물론 다 뭐 자기한테 맞는 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지치지 마시고 그런 분도 계속 한번 만나보는 거야. 이분 만나보고 저분 만나보고 하다 보면 술토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정말 딱 이렇게 뭔가 진짜 궁합이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분이 이제 일단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땅에 온전한 뿌리를 딱 두는 어떤 그 애당초부터 좀 약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질문 보면 뭐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저에 깔려 있는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할 때 항상 저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담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다 좋지만 지금 오늘 내일 뭐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현재로 자꾸 자기 생각을 끌어와서 그게 뭐 일주일 후, 한 달 후가 중요한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자체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창문 열고 오늘 날씨 어떤지 좀 확인해 보고 또 오늘 아침 밥 먹을 때 어떤 반찬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지 등등의 그러니까 원래 제가 되게 현실적인 삶을 원래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이 원래 기반이 강력한 사람들은 미래도 물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의 밑바탕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좀 꿈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재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이 나무가 그 기저에 깔려있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꽃피고 열매 맺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현실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돈도 좀 버시고 그게 뭐 크던 작던 사회성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친구를 어떻게든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뭐 그게 정말 하고 싶어서가 됐든 아까 이분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 대화 상대가 됐든 오히려 그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성. 예, 재성. 좀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자꾸 직시를 하시는 쪽을 저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뭐 매일 일기 같은 거 쓰는 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하루하루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 5년, 10년 후에 그리고 뭐 뭘 해서 내가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고 이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자기 자신하고 좀 친해지는 연습을 좀 당장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자신과 친해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도 지금 대화가 안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온통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휩싸였는데 누군가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뭐 먹어서 맛있는 걸 혼자 많이 먹는다든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좀 근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 전혀 공상맞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라면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정말 맛있게 한번 끓여서 먹으면 오늘 라면 잘 끓였는데 쾌감이 있어요. 그 나 혼자 산다 모드여가지고 굉장히 섬세해지셨어요. 저는 1분 30초 팝니다. 1분 30초만 딱 끓이고 혼자서 막 혼자서 스테이크도 한번 구워보고 막 근데 그게 내가 좋아요 눌렀어. 올려 혼자 스테이크 막 그러고 올렸어.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구질구질하고 공상맞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거를 잘 안 해봤는데 뭐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나 혼자라도 해봐야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니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구석 여포님도 집에서 진짜 여포같이 대신 타인에게 막 폭력적이거나 이러지 마시고 혼자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번 죽돌림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죽돌림처럼 유머러스한 사람, 뭐 사람과 소통. 저를 거의 10년째 보는 필진들이 하는 말, 공통적인 말은 엄청 외향적인 인간을 연기하는 엄청 내성적인 인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분 얘기 듣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에세이인데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이 있는데 약간 지금 보시면은 방구석 여포님이 되게 쓰레기 짓을 많이 했잖아요. 여포님보다 한 100배는 쓰레기 짓을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여자인데 막 이렇게 막 야쿠자 두목 안 해도 되고 막 엄청 어린 나이에 막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부모 막 발로 차고 막 아주 개쓰레기였어요. 근데 변호사가 돼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온몸에 문신하고 막 그런데 저는 딱 보고 느낌이 되게 이 사람은 엄청 나중에 탄성력이 스프링같이 튀어오르겠구나라는 느낌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쁜 짓을 해본 사람이 나중에 선해지면 더 이상 나쁜 짓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좋은 짓 하다가 나쁜 짓에 빠지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들이 물론 스프링같이 안 튀어오는 사람들은 또 많아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그렇지만 어쨌건 간목이시니까요. 재성이 뭐 좀 힘이 없긴 하지만 정말 봄의 스프링처럼 또 뛰어오르실 날이 있으실 테니 지금 계속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일기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지금 명리학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일진 다이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지금 명리학에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는 뭐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오늘 뭐 일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 따져서 본인의 기분이나 상태가 어땠는지 본인도 들여다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뭐 그런 거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라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분도 맨 마지막 말에 사람이랑 소통하고 싶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참 이 표현이 너무 가슴이 아프게 드는데 저한테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박구석 예포님 보기에 그냥 뭐 탁월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되는 일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그게 힘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근데요 박구석 예포님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렇게 쉽게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만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셨듯이 그 소통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씁쓸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쨌건 의욕이 있으신 거잖아요. 난 뭐 소통하는 것도 싫고 막 그냥 혼자 살고 싶어가 아니라 정말 소통하고 싶으셔서 저희한테 사연도 보내주신 거고 하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해주신 방법들로 좀 차근차근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29이면 이제 뭐 막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 개 우울해. 29대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하여튼 진짜 그냥 욕만 나오던 시절. 진짜 그냥 내 인생이 그래서 그 29이 공감이가 그렇죠. 인생 다 그지 같아. 저도 30에 전공 바꿔서 뭐 또 딴 거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시니까. 게다가 쑥이는 무신이라 더 그지 같았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빨리 나서주세요. 29에 무신. 그런 또 세대가 다르니까 세대 차랑 있지 않습니까? 웃겨가지고 그냥 웃고 있으니까 더 무서워. 선생님 자꾸 욕을 아끼시네 오늘. 공지에 계시니까. 얘한테 실컷해야지. 재성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그 앞에 첫 번째 사연도 그렇고 두 번째 사연도 그렇고 여전히 그 감목의 내면의 고독함이 수면 위로 좀 올라와서 그게 좀 지배를 하고 있지 않나 감정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시는데 이겨낼 수 있는 또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갑술은 긍정적인 특히나 그 방구석 여포님 혹시 다이어리 쓰시면 좀 긍정적인 걸로 좀 쓰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랬고 막 나쁜 거 말고. 근데 저 지선 선생님 얘기 듣고 그냥 떠올랐는데 저는 매일 쓰거든요. 매일 그냥 엄청 많은 항목을 써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목적이나 계산 없이 그냥 막 쓰면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쓰기만 저도 그렇게 쓰기만 하거든요. 하루를 정리하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풀려요. 그냥 그 자체로 자기가 객관화돼서 그게 떨어져서 그건 자기가 자기 글 쓰는데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래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방향. 글 쓰는 게 개 솔직한 타입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작년부터 쓰는 게 그거거든요. 10년 다이어리라고 있어요. 그 페이지가 만약에 19년 1월 1일 옆에 칸에 20년 1월 1일 칸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1월 1일마다 일기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1월 1일에 일기 쓸 때 작년 1월 1일 일기가 보여요. 그게 1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다이어리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1년만 쌓았는데도. 근데 길게 안 쓰고 진짜 짧게 쓰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금년이 끝이다라는. 좋네요. 뭐 되게 두껍고 양장으로 나오거든요. 가격 좀 있긴 한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무신일주한 1년 이상 좀 이상한. 무신일주가 사기 결혼 당하면 이렇게 된다. 갑자기 왜 불똥이 굴러가요? 그걸 반성하면서 쓰는 거죠. 맞아요. 사기 결혼 당한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뭐야 내가 위로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된다면 뭐 괜찮은데 방구석 여포님도 저희가 또 멀리 서울이 좀 멀긴 하죠. 서울에서 또 저기 응원을 보내봅니다. 좀 후기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하기 시작했고 뭐 이런 기분이 좋아졌고 이런 얘기들 듣고 싶네요. 그리고 또 뭐 사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막 또 뭐 보내더라고요.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고. 너는 지금 힘들게 번 돈으로 이렇게 보내면 우리 안 잊을 거 아니야. 이게 그냥 부자가 아닌데 이런 사람이 보냈구나. 그렇다는 말이지. 보내라는 말은 아니지. 해봐. 결국 마지막에 그냥 매를 벌어야 간만에 300년 만에 좋은 질문도 하고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 꼭 마지막에 또. 근데 요즘 좀 안 오는 편 아니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번 경호일주에 저기 사연이 소개되셨던 허무 명랑님. 그분께서
지금 녹음하러 오는데 메일이 왔어요. 후기가 왔는데 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저희 쪽으로 당을 좀 보충하시라고 레드향, 레드향을 한 상자 보내셨다고. 근데 중요한 건 제 이름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그래, 뭐가 배 터져. 네, 뭐 보내주신 허무 명랑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도움이 꽤 되셨다고. 근데 그분이 되게 위험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되게 미디어 콘텐츠 역사기로 뭐 이런 쪽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시구나. 투잡을 하고 싶으면 철공소에 취직을 하고 싶다고. 그분 투잡이 가능하면. 아니 그분 취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철공소보다 너무 피곤해지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을 막 다 만드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확실히 도전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셔갖고 그 나중에 본인이 대학 과정 마치면 합류할 수 있게 좀 무럭무럭 자라달라고 하셨는데, 아니 저는 뭐 반갑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를 남겨주셨고요. 네, 이렇게 오늘 갑수일주 2개의 사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마치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메일이 한 통 왔는데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라자명을 만나셨다고 하세요. 네. 근데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메일을 보내셨는데, 물론 저희가 메일에 답도 보내드리겠지만 철공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공지사항들이 나와 있고 또 정 급하시면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니까 이렇게 또 살짝 광고를 얹고 참고로 포털에서 철공소 치시면 철공소만 뜨고요. 철공소.com이라고 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오늘 바꿨어. 내가 쳐봤거든. 치니까 철공소만 나오더라고. 책 소개도 한번 하세요. 평화의 직선 기나쇼키치를 만나다. 얘가 이렇게 하찮아 보여도 작가입니다. 그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옛날 것이면 그런 것도 있고. 뭐. 두 번째 책이 나온 지 좀 됐는데 안 팔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그냥 하다가 뭐 전복과 반전의 순간 이런 사도 되는데 뭐 워낙 많이 팔렸으니까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지금 말씀드리는 책은 강원 선생님 책이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연 투척을 해주셔서 오늘도 무사히 갑술일주 시간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고 드린 대로 갑술일주 다음 시간은 이민일주 시간이고요. 저희는 다음 이민일주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